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은 영어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법 다룰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형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되어져 있는 오형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법적 개념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예제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드리고 연습 문제 풀어 보신 다음에 그 연습 문제도 제가 함께 확인해 드리는 식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인 개념들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오형식의 구성, 오형식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형식의 구성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주어 들어와져 있고요, 동사 들어와져 있고,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된 걸 우리가 오형식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럴 때 오형식의 해석 방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졌었던 4형식 문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갔잖아요. 자, 얘랑 비교도 이게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가져가시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끊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끊어가시는 게 좀 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주어랑 동사가 연결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연결되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끊으셔야겠다? 동사 뒤에서 끊어가셔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목적격 보호의 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의 품사는 뭐가 들어오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명사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동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형용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 목적격 보호가 누구의? 목적어의 상태나 성격 등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식과 비교해 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자, 이 보어가 명사로 쓰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주어랑 연결해서 동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명사가 아니라 여기가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 줬습니까? 이 주어의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자,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명사일 때는 다만 대상이 주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연결되는 거. 형용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어기 때문에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놔야 될 개념은 뭐냐면요,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왜 사역동사냐면 사역동사가 대표적으로 오형식으로 쓰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일 때와 수동일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능동일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떤 구성입니까? make랑 have가 나오는 경우죠. 동사 자리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뒤에 어떻게 나온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 명사나 형용사 들어오면 문제 없습니다. 명사, 형용사 상관없고 여기에 준동사가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let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때는 얘가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get이 들어왔을 때는 투부정사를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딘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help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가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투부정사만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외워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도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make, have, let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을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help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갖고 와야 된다. g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만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걸로 가셔야겠어요? 수동 관계로 됐을 때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동 관계로 들어가 보시면, 자, make랑 have는요 과거 분사를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let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자, be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be라고 되어져 있는 게 MR, is, was, were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형 be가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거 분사를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help도 과거 분사, get도 과거 분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디만 요 let에 걸려져 있는 부분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과거 분사가 들어오면 되겠고, let만 어떻다? be 플러스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 있냐면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또는 지각 동사를 부르거든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얘도 능동과 수동을 따로 생각하셔서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본다고 하면, 자, 감각 나타내는 동사 또는 지각 동사 나온 다음에 뒤쪽에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그리고 현재 분사 둘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수동 관계일 때는 동사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나오면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원형을 많이 안 헷갈려 하시는데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을 때 오형식으로 쓰였다. 그리고 준동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가 들어오면 되겠고요. 수동일 때는 pp가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명사나 형용사 보어는 충분히 그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준동사일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개념은요, 바로 직접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구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다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접 목적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 지금 보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가 들어가지는데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가 나오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명사가 나올 때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 명사가 들어오면 직접 목적어도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다 명사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직접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직접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y father bought me a smartphone 되어져 있죠. 자, my father 주어예요. bought 동사가 되겠네요. me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smartphone이가 되어져 있는 게 직접 목적어예요. 보시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시는 건데 요렇게 보면 두 개는 일치하지 않죠. 내가 스마트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된다? 직접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봅시다. 목적격 보어일 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일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my father 주어가 되겠죠. made 동사가 되겠습니다. me가 목적어, a good person 여기가 목적격 보어죠. 자, 내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두 개가 일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직접 목적어고 어떤 게 목적격 보어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예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우리가 분석 해석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Accepting our imperfections can make us better peopl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ccepting our imperfectio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는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동명사 주어가 나와져 있네요. 이렇게가 주어가 되겠고, can mak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여기 can이 조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us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etter peopl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 무슨 보어예요? 명사 보어입니다. 명사 보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다?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는 동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격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명사 보어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accepting 여기 준동사 나와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accepting이 준동사니까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our imperfection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확인해 놓고 우리 끊어서 해석합시다. 어디 끊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어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요렇게 끊어가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accepting our imperfections can make 되어져 있죠. 우리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이 can make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us better people 우리를 더 나은 사람들로요.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뭐다?
오형식 형태의 문장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점검해 주시고 넘어가 봅시다. 50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 51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tudying history can make you more knowledgeab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동명사 주어예요. Studying history 여기가 주어입니다. can make 여기가 동사죠. 이번에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more는 이렇게 부사였고요. knowledgeable이라 되어진 여기가 뭐가 되겠다?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형태? 형용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보어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knowledgeable이라 되어진 이 친구가 이 you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상태 또는 성격을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명사였으니까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 앞에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전체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Studying history can make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You more knowledgeable 당신을 더 박식하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조심하셔야 될 부분 여기 형용사지만 해석할 때는 뭐처럼? 해석할 때는 부사처럼 해석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부사처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 더 이게 혹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자리에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이 부사처럼 되다 보니까 우리 뭐 고르고 싶어요? 부사 고르고 싶잖아요. 하지만 아니구나.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된다? 형용사가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두 문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들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먼저 분석하시고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의 잠깐 멈추시고 분석 해석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해석 다 해보셨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The uncommonly dry weather drove the fire out of contro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the commonly dry weather.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주어가 조금 길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drov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 fire.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out of control이라 되어진 여기가 뭐가 되겠다? 목적격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끊는 부분 잘 보이시죠? 어디서 끊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 번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uncommonly dry weather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drove 만들었습니다. 과거 시제죠. The fire out of control 그 불이 어떻게 하도록? out of control, 통제 불가하도록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없고 특별히 더 문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없는 형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 out of control이 되어져 있는데 이 out of라고 하는 게 전치사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뒤에 control이 되어져 있는 명사가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부사입니다. 부사. 하지만 무슨 역할도 할 수 있어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호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보호 처리를 해주시면 편하게 우리가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oise from outside kept me awake all night라 되어져 있네요. 자, 우선 주어 찾아봅시다. The noise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될 것 같고요. from outside 얘가 노이즈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capt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에도 과거 시제 활용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me가 목적어가 되겠고 awake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all night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 부분이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capt에서 끊어가시고 그 다음에 all night 앞에서 부사구니까요.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noise from outside 밖에서 오는 소음이 kept 유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뭘 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Me awake 내가 깨어 있게요. All night 언제요? 밤새도록요. 지금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밤새도록 노이즈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끔 지내다 보면은 밖에서 소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밤새도록 이어진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음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이번에도 awake라 되어져 있었던 거 형용사였죠. 그러니까 awake가 me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갑시다. 54번입니다.
I think some documentaries on TV very educationa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think가 동사가 되겠죠. 자, some documentarie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데 어디서 하는 다큐멘터리냐? TV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ver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educational 여기도 목적격 보어인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형용사로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 목적어의 상태,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법적 요소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끊어갑시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Some documentaries on TV TV에서 하는 몇몇 다큐멘터리들은요 어떻대요? Very educational 매우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5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Sports commentators considered him this year's best play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Sports commentators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Consider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힘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This year's best player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보호로 됩니다. 이번에 뭐예요? 명사로 쓰였죠. 명사. 아, 명사 보호니까 이건 어떻다? 동격으로 쓰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sports commentators 하면 스포츠 해설가들이죠. 그래서 스포츠 해설가들은요, consider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Him this year's best player. 그가 어떻다고요? 올해 최고의 선수라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 found the information very useful to our work. 그래서 되어져 있네요. I가 주어가 되겠고요. found가 동사죠. 이번에도 과거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information,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자, ver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useful 목적격 보호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전치사 our work 전체 명사죠. 따라서 부사구가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가 보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found 나는요. found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그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to our work 우리의 일에 있어서요. 우리의 작업에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useful 형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useful이 information의 상태,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비교되는 문장 나왔죠. 왜 비교됐냐면 find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find 하면은 발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O형식일 때는 알다, 알게 되다, 또는 생각하다 이런 형태로 연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해석을 했죠. 하지만 3형식일 때는 어떻다? 발견하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바로 비교에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비교 부분 볼게요. I found a great resourc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라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found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a great resource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for 전치사, 뒤에 전체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죠. 나는요, 훌륭한 자원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뭐를 위한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위한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죠? 제가 발견했다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이렇게 3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발견했다로, 자, 그리고 5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알게 되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장입니다. Some people call the brain a living computer.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some people 이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call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 brain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 living computer 여기가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무슨 보호? 명사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가 봅시다. 몇몇 사람들은요,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뭘 불러요? The brain, 뇌를요, a living computer, 살아있는 컴퓨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실 수 있었죠?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시다. 5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8번, 59번 같은 경우는 영작해 보는 거였네요. 우리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합시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많은 독자들은 하는 여기 부분이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라고 되어져 있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영어를 배우는데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부사가 되면 되겠고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라고 되어지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영작할 때 이걸 이렇게 형태로 생각하시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뒤쪽에 부사하고 연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나와져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 그 단어 활용해서 정리해서 넣어보시면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many read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쉽게 주어가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동사부터 구성해주면 됩니다. 동사 누구였어요?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요거 과거 시제네요. found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book이라고 하고 연결되는 게 목적어에 연결이 돼야겠죠? this book. 자, 도움이 된다는 것을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helpful이죠. 자, 뭐에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라는 얘기니까 그 마지막 부분 연결해주면 됩니다. in learning English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작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대로 매칭시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부사구 요거만 잘 기억하셔서 매칭시켜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였고요. 그렇죠? 얘가 목적어였고요.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어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 아니겠습니까? 쉽게 연결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 해놔야겠다? 분석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분석 잘 하시면 영작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거 안 하셔도 그냥 바로 되겠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하셔야겠다? 이렇게 분석해서 그대로 매칭시켜 주시면 틀리지 않고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59번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다? 분석 먼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고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생각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 찾아줘야겠죠. 그가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얘가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직하다고 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고 자신의 임무 수행에 있어 라고 되어져 있는 게 부사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뒤에 부사하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매칭시켜 봅시다. 자, 우리는 하고 되어져 있는 여기 먼저 뭐가 되어 있어요? 주어가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 주시면 돼요. 생각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 think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여기 봤더니 believe라고 하는 친구를 써줬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걸 believe로 가져가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we believe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자,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그가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거 목적어 자리니까 누구 써주시면 돼요? he를 쓰면 되는데 그냥 he 갖고 오면 안 되겠죠. 변형해줘야 됩니다. 뭐로? 힘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여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정직하다고 되어 있는 게 목적격 보호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바로 hones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honest가 들어오시면 되겠죠. 얘는 고칠 필요 없어요. 보호 자리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 부분이죠? 여기 전체 정리해 줘야겠네요. 자신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요렇게 써주시면 여기가 다 부사구로 묶여지는 부분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한글을 우선 먼저 분석하신 다음에 영어로 분석한 걸 갖다 대입시키시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형식 문장들의 특성들 좀 잘 살펴봤습니다. 문법적 사항들 다 정리해 봤으니까 개념 먼저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확인해 놓으셔야겠죠. 그렇게 복습 철저하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5형식 문장을 이제 앞으로 쉽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